네, 이 재정 확장 또 이 추경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제가 그 R&D 투자 쪽에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제 말씀을 했는데, 또 한 축은 저는 공동체가 이용하는 공간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이게 도시재생인데요. 도쿄라든가 런던이 이 도시재생을 20년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서 결국은 이것을 경제성장의 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실증 사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방향 설정을 했는데 전 이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 때문에 겁을 내요. 이거는 걷어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에 예를 들면 공동체가 이용하는 공간을 정부나 지방정부가 투자를 해서 그것이 쾌적한 환경이 되면 그 투자로 인해서 부동산이 오르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걷어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걷어들이는 문제와 관련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성급하게 너무 접근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지 않습니까? 제가 왜 최저임금도 기획재정부의 소관사항이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을 해야죠. 이런 거를 기획을 해서 각 부처에 법이 필요하면 법을 통과시켜야 되고, 제도가 바꿔야 되면 제도를 바꿔야 된다. 저는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을 하는 그 기획이 단순한 예산 기획뿐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 이런 쪽으로 저는 좀 브레인스토밍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쿄나 런던은 그 두 도시를 정말 쾌적하게 바꿈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체의 하나의 샘플이 돼가지고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을 끌어들이고 관광 수입을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탈바꿈해버렸습니다. 이미.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뒤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그런 마인드로 이걸 접근을 해서 이 부분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주는 것. 다시 말하면 SOC 사업,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단순하게 도로 놓고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서울역에서 경부선 열차, 저거 지하화하면은요, 그 주변 사는 사람들이 다 쾌적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철도가 지나가는 그 자리를 일부는 공원을 만들고 일부는 팔면 건설비 다 나오거든요. 이건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부산도 경부선 철도가 도시를 관통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걸 지하화하고 그 부산 시민들을 쾌적하게 만들어주고 도시 경쟁력을 끌어들이고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투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생태계가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이거 돈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러면서 아예 할 생각도 안 하죠. 근데 저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이거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20년 장기 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국가의 어떤 그 공동체의 공간과 삶을 쾌적하게 하는 도시재생 20년 프로젝트를 세우세요. 그래서 이걸 다 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선진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살기 좋다더라, 광주 살기 좋다더라, 부산 살기 좋다더라 이러면 사람들이 오죠. 그리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로마가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저는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자영업의 비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통계청장님이 답변하셨겠어요? 아니면 부총? 자영업 비중이요? 자영업 비중이 20%. 부총. 25.6%라고 지금 서영수 의원님이 그러시는데, 네.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 선진국 보통 10 내지 11% 정도 되거든요. 자영업자가. 그럼 우리나라 2배가 더 많은 거예요. 2배 이상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이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최저임금의 타격이 거기 가서 지금 부작용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통계청에서 이런 부분도 통계 숫자를 다 이용을 해서 정부가 이거 관리해야 됩니다. 독일은 이걸 다 관리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목수,
독일에서 필요한 목수의 숫자는 대략 얼마다라는 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항상 관리하더라고요. 모자라면 훈련시키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통계청이 앞으로 이런 쪽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숫자, 뭐 예를 들면 약사의 숫자 이런 거 충전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적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직업 부문을 만들어줘야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서베이가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앞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산업별 분석은 좀 많이 이루어진 편인데요. 그 숙련, 스킬 레벨을 고려한 직능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자료가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별 고용구조 조사 뭐 이런 부분은 그런 그 기초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예, 깊은 그 고민과 또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 존경하는 우리 김정우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